안녕하십니까. 스터디링크의 이용태입니다. 본 강좌는 돈 1도 안 쓰고 잘나가는 유튜브를 위한 동영상 편집 하루 만에 끝내기 도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스터디 채널로서 그 밖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사용을 해서 무료지만 전문가 수준의 멋진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정말 돈 1도 안 들이고 동영상 편집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사용한 히트필름에서의 자막은 글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심플한 형태의 자막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히트필름에서 제공이 되는 자막보다 훨씬 세련되고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가 된 그러한 자막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포토샵 스타일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학습이 돈 1도 안 쓰고 잘 나가는 유튜브 동영상 편집을 만드는 그런 학습이지만 이번 시간만큼은 돈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돈을 쓴다는 것은 포토샵을 사용을 하기 위한 사용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포토샵 버전이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가 된 세련된 그러한 자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포토샵과 유사한 김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김프라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본 학습에서 살펴볼 스타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포토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본 강좌를 통해서 학습을 한 후에 포토샵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포토샵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포토샵이 이미 설치된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포토샵 작업 인터페이스인데요. 강좌 제목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강의 제목 포토샵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제가 사용을 하는 파일이고요. 본 강좌의 인트로 부분에서 사용이 됐던 타이틀 자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슨 16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 강좌의 강의 순서이죠. 바꿔주기 위해서 T자 모양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됐고요. 여기에서 16을 17로 바꿔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히트필름에서 자막 만들기 이전 강좌의 제목이었죠. 이 강좌의 제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기 위해서 세 번째 레이어죠. 세 번째 레이어 더블 클릭 해보면 새로운 포토샵 파일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제목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먼저 노란색 배경이 있는 레이어 1번을 보이도록 해주고요. 역시 위쪽에 T자 모양의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제목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스타일 자막 만들어 사용하기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좀 축소를 해주고요. 입력된 글자가 길기 때문에 두 줄로 바꿔줘야 합니다. 일자에 커서를 갖다 놓고 엔터. 됐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의 글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Move 툴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T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레이어의 크기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하단에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데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같은 비율로 유지가 됩니다. 양쪽 간격을 맞춰준 상태에서
크기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엔터.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두 줄의 글자 제목이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자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배경으로 사용했던 레이어의 눈을 숨겨줍니다. 그럼 글자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지금의 제목을 저장을 해줍니다. 컨트롤 S키를 눌러도 되고요. 파일 메뉴에 저장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 업데이트, 즉 덮어쓰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다시 강의 제목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서 새로운 제목으로 만들어 놨던 그 제목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강의 제목 포토샵 파일은 두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그러한 작업 형태인데요. 포토샵 스타일이 이와 같은 작업을 아주 손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글자 스타일은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러한 스타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스타일은 포토샵 스타일 컬렉션에서 제공을 하는 스타일을 활용한 것인데요. 만약 지금과 같은 글자 스타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포토샵 스타일 컬렉션에서 제공을 하는 스타일을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본 강좌에서 사용이 되는 인트로 타이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봤고요.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적당한 위치 지정을 해주고요. 파일 형식은 PNG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이죠. 포토샵 스타일 자막 만들어 사용하기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저장된 PNG 파일은 히트필름에서 가져와 일반적인 이미지 클립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포토샵 스타일을 통해서 글자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작업 영역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새로 만들기 혹은 파일에 새로 만들기 단축키 컨트롤 N 선택을 해 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 문서 창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크기의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영화 및 비디오 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HDTV 1080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규격이 1920에 1080이기 때문에 이 규격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얀색 배경을 가진 새로운 도큐멘트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작업하기 좋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상태로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필요 없다면 배경에 걸려있는 이 자물쇠 모양의 락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준 다음에 눈을 가려서 투명한 상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글자를, 즉 자막으로 사용이 될 글자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자 모양의 타이프 2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사용할 글자의 색깔 클릭해서 일단 눈에 띄게 검정색으로 해줍니다. 확인 됐고요. 타이프 2를 선택을 한 후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글자 입력 역시 히트필름에서 사용을 했던 것처럼 클릭하거나 클릭 드래그해서 영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커서가 깜빡거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자 하는 글꼴을 선택을 하거나 글자의 크기를 지정을 해 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저는 136.72 포인트로 되어 있군요. 만약 이보다 작은 포인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컷의 크기도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100포인트 이상의 포인트로 설정을 해 놓고 일단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레이어를 클릭하니까 커서가 사라졌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다시 커서를 활성화해 주고요. 이제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해 봅니다. 히트필름 자막 스타일이라고 일단은 입력을 했고요. 글자가 너무 얇죠?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원하는 글꼴로 바꿔봅니다. 자, 저는 한마음 고딕이라는 글꼴로 바꿔줬습니다. 이와 같은 글꼴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선택도를 사용을 한 후에 글자의 크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키를 눌러서 글자 크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을 해준 후에 이 모서리죠. 우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와 비율로 설정을 해 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크기 조절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약간 아래로 내려서 센터에 맞춰 줄까요? 정확하게 센터에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력된 이 글자의 스타일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스타일이 적용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플한 형태의 자막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타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 패널에 있는 이 스타일 목록을 클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사용이 되는 글자 스타일을 변형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스타일 패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창 메뉴에서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열어 놓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제공이 되는 스타일을 하나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선택된, 즉 글자 레이어의 스타일이 클릭한 이 스타일로 한 번에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스타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용이 되는 스타일은 포토샵의 기본 스타일입니다. 기본 스타일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기본 스타일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 스타일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스타일 컬렉션에서 제공이 되는 그 스타일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스타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스타일 패널 우측 상단에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다양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스타일 불러오기 그리고 스타일 대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타일 불러오기는 외부에 있는 스타일을 불러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요. 불러온 스타일은 기존의 스타일과 합쳐집니다. 그리고 스타일 대체는 기존의 스타일은 없어지고 새로 불러온 스타일 목록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설명한 대로 합쳐주거나 독자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새롭게 설정된 스타일을 저장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스타일 저장 메뉴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타일 재설정은 스타일 목록을 초기 상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살펴본 4개의 메뉴는 스타일을 사용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스타일 대체 메뉴를 사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대체 메뉴 선택. 불러오기 창이 나타났는데요. 불러오기 창에서 포토샵 컬렉션이라는 도서에서 제공이 되는 학습 자료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5개의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포토샵 스타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 라이브러리 창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애니멀, 아쿠아, 버튼, 카툰, 시네매틱, 도트, 그 밖에 호러, 아이스, 글래스, 스노우, 빈티지, 우드 등과 같은 테마별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스타일은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지만 해당 테마를 가져오게 되면은 테마 안에는 수많은 스타일 목록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카툰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카툰 불러오기. 그러면 이렇게 카툰에 해당이 되는 테마의 스타일 목록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스타일과 대체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스타일은 순전히
같은 스타일에 해당이 되는 목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는 스타일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해당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얼룩말 무늬군요. 아주 재미있는 같은 스타일의 목록을 제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스타일은 클릭해서 적용한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죠. 첫 번째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이처럼 테두리와 그림자가 있어서 살짝 입체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 스타일의 속성을 보면 효과 부분에 경계와 엠보스, 획, 색상 오버레이, 외부 강선, 그림자 효과 등 다양한 스타일 속성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새롭게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효과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사용이 된 옵션을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해당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드롭 섀도우 그림자 부분인데요. 해제를 하니까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체크. 그림자가 나타났고요. 경사와 엠보 테두리 부분이죠. 입체적인 느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밖의 옵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특정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깊이나 방향 크기, 부드러움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음영 처리에서는 각도, 높이 등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 섀도우, 즉 그림자 옵션으로 가보면 색상을 설정을 해서 혼합 모드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투명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림자 각도, 그리고 그림자의 거리, 스프레드, 크기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용된 스타일은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열어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스타일은 새 스타일 메뉴를 사용을 해서 새롭게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토샵 스타일 컬렉션 책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 스타일을 그냥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나옵니다. 이처럼 적용된 스타일은 스타일 효과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이제 지금의 스타일을 저장을 해서 히트필름에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경으로 사용이 되는 레이어는 지금처럼 투명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나타나면은 저장될 경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포토샵 스타일 글자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파일 형식은 투명한 정보가 있는 png 형태의 형식을 사용을 해 보고요.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고요. 이제 저장된 파일을 히트필름에서 불러와 자막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로 포토샵 스타일은 지금처럼 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형에서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텍스트 레이어의 눈은 숨겨 놓고요. 여기에서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 도구 선택을 해 주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구를 사용을 해 볼까요? 가령 클릭 드래그해서 지금처럼 박스 형태의 도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해당 스타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도형 이미지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면이 아닌 선으로만 이루어진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부분을 투명하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핵 부분, 즉 테두리 부분에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특정한 색상을 지정을 했고요.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면이 사라지고 테두리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테두리 부분에만 스타일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일은 면을 가진 하나의 도형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클릭.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의 레이어에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브러쉬의 크기 조금 크게 해줍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저는 지금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요. 보다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 펜마우스인 타블릿을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그리려고 하는데 머리카락을 조금만 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눈썹, 눈, 코, 입.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통, 팔, 손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가 좀 그렇죠? 지우개를 통해서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의 크기 조금 크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클릭 지워 나갑니다. 됐습니다. 이처럼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림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된 채 스타일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일은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스타일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스타일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살펴보지 않은 스타일은 해당 도서에서 제공이 되는 템플릿 목록을 활용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직접 적용을 해서 어떠한 스타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히트 필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앞서 포토샵 스타일을 통해서 만든 자막을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오기 위해서 임포트 버튼을 그냥 클릭해도 되고요. 임포트 메뉴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막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만 포토샵에서 만든 자막 자체가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메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 임포트 창이 나타났고요. 앞서 저장을 했던 스터디 링크 강좌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만들어 놓은 자막을 불러와야 되겠죠. 포토샵 스타일 글자라는 이미지에 자막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포토샵에서 만든 것처럼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투명한 형태로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막은 편집 중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에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 움직이는 모션 자막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뉴 메뉴에 컴포지트 샷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적당한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에선 기본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이제 포토샵에서 만든 자막을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이 됐고요. 움직임을 위해서 모션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컴포지트에서는 해당 레이어를 열어서 직접 모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모션 작업은 다음 강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위치가 바뀌는 모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옵션을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가령 지금의 자막이 여기가 아니라 조금 축소를 해볼까요? 마우스 휠 X축을 사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화면 밖으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위치에서의 시작을 위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동그란 모양의 일반적으로는 스탑와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Enable Keyframe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클릭해 볼까요? 클릭을 하니까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시간에 키프레임이라는 것이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키프레임은 요 레이어, 즉 글자의 위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키프레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을 이동을 하죠. 날아오는 시간입니다. 가령 15프레임까지 날아오는 애니메이션, 즉 모션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15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직접 수치를 통해서 클릭, X축을 0으로 해줍니다. 그럼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애니메이션, 즉 모션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애니메이션, 즉 모션 작업은 다음 학습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자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에디터로 이동을 해주고요. 모션 작업이 이루어진 컴포지트 클립을 원하는 비디오 트랙에 갖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역시 이전에 컴포지트에서 작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막의 모션 작업은 이와 같이 키프레임을 사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컴포지트에서 뿐만 아니라 에디터에서도 지금과 같은 모션 작업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모션 작업은 컴포지트를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로 움직일 때 자막이 날아올 때에 효과음 하나 적용하면 보다 멋진 자막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임포트에 미디어 메뉴 선택을 합니다. 템플릿으로 들어가고요. 효과음 폴더에서 휙이라는 효과음들이 있는데요. 휙 2번 파일을 사용을 해볼까요? 열기.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끌어다가 오디오 트랙에 갖다 적용을 해줍니다. 이때 위치 중요하죠? 날아올 때의 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봅니다. 스페이스바 혹은 플레이 버튼. 지금 적용한 효과음은 자막이 날아오는 그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효과음은 지금의 모션 자막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어울리는 효과음을 찾아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미디어, 이번에는 아예 1번부터 2번을 제한 3, 4, 5, 6, 7번까지 선택을 하고요. 열기. 적용이 됐고요. 딜리트 키 적용을 해봅니다. 삭제 3번. 요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디오 클립의 인점을 조금 잘라주고요. 이동을 해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고요. 소리가 좀 큰 것 같죠? 조금 줄여줍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션 자막에는 효과음을 가미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완성도가 높은 모션 자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세련된 느낌의 자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 히트필름에서 제공이 되는 자막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본 강좌를 통해서 설명한 포토샵과 포토샵 스타일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강좌에서 살펴본 이러한 자막 스타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포토샵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포토샵 스타일 컬렉션에서 제공이 되는 다양한 자막 스타일을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강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